62살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저는 평생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노후 자금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딸의 결혼 전세 자금도 마련해뒀습니다. 딸에게 줄 은퇴 기념식에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것들은 돈 좀 번다고 집안 예의가 없다니까요. 제 이름은 이정태입니다. 올해 62살이고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임원으로 은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더 열심히 했고 임원이 되고 나서도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40대 초반에 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딸 이름은 수연이, 지금 33입니다. 수연이는 정말 잘 컸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독립적이면서 따뜻합니다. 제가 수연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제가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부터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연금도 충분히 들어두었고 투자도 안정적으로 해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어서 월세 수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딸의 결혼 자금까지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전세 자금 7억 5천만 원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하면 이 돈으로 사위와 함께 편하게 시작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은 기념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로 가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35년 근속 임원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죠. 저는 그 시계를 한 번도 차지 않고 박스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하는 날 이 시계를 선물해야지. 그 시계는 저의 35년 노력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인성도 좋고 성실해요. 수연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네, 그런데 아빠. 왜? 그분 부모님이 조금 독특하세요. 독특하다니? 되게 소탈하시고 꾸밈 없으세요. 그래서 상견례도 시골 쪽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상견례는 보통 서울에서 격식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시골에서 하자니요? 수연아, 그래도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잖아. 서울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빠 어머님께서 서울 복잡한 곳은 싫어하신대요. 괜찮아요. 저도 소탈한 게 좋아요. 수연이는 예비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면 됐지. 소탈한 것도 나쁘지 않아. 며칠 후 상견례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사는 지방 소도시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내준 식당 사진을 보니 그냥 평범한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구나. 조금 어색했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지. 소탈함도 좋은 거야.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에 화이트 셔츠, 그리고 고급 넥타이까지. 구두도 광을 내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이 넘었어도 여전히 반듯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니까. 격식을 갖춰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와 함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걱정 마. 아빠가 긴장할 게 뭐 있겠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상견례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내와 결혼할 때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라 상견례 없이 조촐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이 제 인생 첫 상견례였습니다. 2시간쯤 달려서 우리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예비 사돈 내외가 앉아 계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큰 비녀까지 꽂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마치 등산 갔다가 잠깐 들른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상견례인데 등산복을? 그리고 제 양복 차림이 갑자기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은 것과 시아버지가 등산복을 입은 것, 그리고 제가 정장을 입은 것. 이 조합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양복까지 쫙 빼입고 오셨네요. 우리는 편하게 입고 왔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밝았지만 왠지 제 양복 차림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제 평소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요? 저희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서 그런지 양복 같은 거 잘 안 입어요.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요. 허세.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양복 차림이 허세라고. 저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격식을 갖춘 것뿐인데 그게 허세라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자. 첫 만남인데 기분 나쁜 티 내면 안 돼.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대부분의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수연이가 대기업 팀장이라면서요? 대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요즘 것들은 돈 좀 번다고 집안 예의가 없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는 시댁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법인데 수연이가 예물을 너무 간소하게 하려 한다고 들었어요. 수연이는 소박한 결혼을 원했고 예물도 최소화하기로 저와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연이가 소박한 걸 좋아해서요. 요즘은 예물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고요. 제가 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격식은 지켜야죠. 요즘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요즘 것들,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수연이가 버릇없는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치관이 좀 다른가 보다. 이해하자. 하지만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은 은퇴하셨다면서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갑자기 저의 경제 상황을 묻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 궁금해서요. 나중에 수연이한테 짐이 될까봐 염려돼서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간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준비해서 딸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돈이 저를 짐이 될 사람처럼 취급하다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자부심이, 제 노력이, 제가 평생 지켜온 격식이 모두 허세로 치부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껴둔 은퇴 기념 시계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고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빛나는 시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는 내 35년의 노력이야. 허세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내도 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첫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의 불편함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서로 어색했던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찝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시어머님께서 다시 만나고 싶으시대요. 응? 또? 네, 이번에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대요.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요. 그런데 아빠. 왜?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오시겠대요. 우리 집으로? 네, 서울까지 오시는 거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딸 집은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대 소형 평수였죠. 제가 은퇴 후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사돈을 초대하기에는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집으로 모시자.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가 문제겠니? 그날부터 저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실 소파도 새로 덮개를 씌우고 꽃도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오시는데 깔끔해야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오후 2시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과일도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자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블라우스에 굵은 금목걸이까지.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집이 참 소박하네요. 시어머니의 첫마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크기부터 지적하셨습니다. 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서요. 그래도 좀 그렇네요. 수연이가 자랄 때 이 좁은 집에서 컸어요? 아니요, 전에는 더 넓은 곳에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왜 정리를 해요? 넓은 집이 좋은데. 시어머니는 계속 집을 둘러보며 품평했습니다. 여기가 수연이 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이 너무 작네. 우리 아들 방은 운동장만 한데. 수연이는 이 방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사돈이니까 참아야지. 거실로 안내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어머, 과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오시는 길 멀으셨을 텐데요. 사돈, 혹시 이 과일 다 드셔요? 아니요, 오늘 오신다고 준비한 겁니다. 아이고, 낭비네요. 과일값도 비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건강에도 당이 많아서 안 좋아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낭비라고 하시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럼 차라도 드세요. 차는 뭐예요? 녹차입니다. 아, 저는 녹차 안 마셔요. 카페인 때문에. 그냥 물 주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생수를 따라왔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자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사돈. 이제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일단 혼수부터 정리할게요. 저희가 2천만 원어치 혼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얼마 모았대요? 수연이가 5천만 원 정도 저축했습니다.
5천만 원? 그것밖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3까지 일했으면 최소 1억은 모았어야죠. 요즘 애들은 돈 관리를 못해요. 수연이는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독립생활도 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적네요. 시어머니는 계속 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은 수연이한테 뭘 해줄 거예요? 제가 전세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전세자금이요? 얼마나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전세금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 전세요? 전세라니요. 네, 전세입니다. 사돈, 요즘 누가 전세로 시작해요? 집을 사야죠. 하지만 전세 자금이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긴요.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데. 저희 아들이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딸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사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집을 사야죠.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죠. 저희 쪽에서요?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30평대 아파트에는 살아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나요? 저희 쪽은 살림장만 하면 되죠. 그게 전통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게 사돈,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요즘 것들이 전통 무시해서 사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또 요즘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저는 딸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최선이 고작 전세자금이에요? 은퇴 임원까지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망입니다. 저희 아들이 아까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준비한 돈이, 딸을 위한 제 헌신이 그렇게 쉽게 평가절하 당하다니요.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민준 씨도 일하니까 충분히. 수연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차갑게 수연이를 제지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어른들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수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예의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었잖아요. 딸의 결혼인데 딸이 의견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서가 있죠. 부모가 먼저 정리하고 나서 자식이 따라야죠.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돈 노후 자금이요. 혹시 나중에 병원비 같은 거 수연이한테 손 벌릴 계획은 없으시죠? 또 노후 자금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제 노후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나이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제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사돈명의 부동산은요?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나중에 상속 문제 때문에요. 수연이가 외동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야죠. 혹시 나중에 재혼이라도 하시면 재산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재혼이요? 네, 요즘 노인들 재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젊은 여자한테 재산 다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 사람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돈한테 재혼 이야기까지 하다니요. 사부인 제 사생활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생활이 아니라 수연이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시간은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죠. 오시는 길 멀으셨을 텐데. 아, 벌써요? 우리 저녁까지 먹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오늘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특히 집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수연아, 내가 왜 미안해하니? 제 결혼 때문에 아빠가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아서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제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퇴 기념 시계. 제 35년의 헌신이 담긴 시계. 시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결혼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결혼이 정말 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진행해도 될까?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을 보면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예비 남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좀 그러시지만 그 사람은 달라요. 그래, 알아. 아빠도 그건 알아. 예비 사위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수연이를 아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예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물? 네, 시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야 해. 아니요, 여자들끼리 가는 거래요. 아빠는 안 오셔도 된대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네, 아빠. 다음 날 수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예물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수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무슨 일인데? 제가 간소한 예물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심플한 금반지 하나만 보자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돈 좀 번다고 예의도 모르냐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비싼 금반지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아들 체면이 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계속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느라 손이 거칠다고 요즘 여자들은 일만 하다가 여자다움을 잃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니? 아빠,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위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와 평생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힘들겠니? 저도 알아요. 근데 저 정말 그 사람 좋아해요. 수연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저예요.
네, 사부인. 우리 결혼 날짜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아이들이 정할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정해줘야죠. 요즘 것들은 경험이 없어서 뭘 모르니까요. 또 요즘 것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 좀 알아봤는데요. 석 달 후가 좋을 것 같아요. 석 달 후요? 좀 급한 거 아닙니까? 급하긴요. 늦으면 나이만 더 먹죠. 수연이 벌써 33인데 저는 딸의 나이를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가 불쾌했습니다. 사부인 결혼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긴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빨리 결혼해야죠. 하지만 혹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석 달 후로 정하죠. 그리고 예식장도 제가 알아볼게요. 예식장도요? 네, 저희 동네에 좋은 예식장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죠. 잠깐만요. 예식장은 서울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저희 친척들 다 시골에 사는데 서울까지 어떻게 와요? 하지만 신부 측 하객들은요? 신부 측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친척도 없고 수연이 친구들만 오면 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딸 쪽 사람들은 고려도 하지 않다니요. 사부인 결혼식은 양가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협의는 무슨,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도는 그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닙니다. 제 딸 결혼식인데 제가 참여해야죠. 참여하시면 되죠. 돈만 내시면요. 네. 결혼식 비용이요. 전통적으로 신부 측에서 내는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식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비용은 저희 보고 내라고요? 사부인 요즘은 양가가 나눠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어디 전통이에요? 전통은 신부 측이 예식 비용 내고 신랑 측이 집장만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집은 남자 쪽에서 사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예식 비용도 내야죠. 저는 이 사람의 논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딸 쪽에서는 모든 비용을 내고 남자 쪽은 집만 장만하라는 건가요? 아니, 집도 장만 안 하면서 예식 비용까지 요구하는 건가요? 사부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쩌게요? 결혼 안 하시게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아까워요. 능력 있는 며느리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마치 제 딸이 시집 가는 게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부인, 제 딸도 충분히 좋은 여성입니다. 그야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있잖아요. 33이면 늦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요즘 남자들은 젊은 여자 선호하는데 우리 아들이 수연이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다는 표현에 저는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수연이가 능력은 있지만 나이랑 집안 배경을 보면 우리 아들한테 좀 모자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집이라도 제대로 해주든지. 저는 이미 전세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전세는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집을 사주세요. 그건 제 능력 바뀝니다. 능력 바뀌면 결혼 생각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제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그날 저녁 수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빠가 전화를 끊었다고 화내시던데요. 수연아, 앉아봐. 저는 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빠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빠, 제가 몰랐어요. 수연아, 아빠가 물어볼게. 너 정말 이 결혼하고 싶니? 저는 그 사람은 좋은데 사위가 좋은 게 다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평생 관계야. 지금부터 이렇게 너를 무시하는데 결혼 후에는 얼마나 힘들겠니?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만두자. 네. 이 결혼 그만두자. 아빠가 허락 안 할게. 하지만 아빠, 저 정말 그 사람 좋아해요. 수연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특히 시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무시하면 나중에는 사위도 너를 무시하게 될 거야. 그렇게까지. 아빠는 내가 무시당하며 사는 걸 볼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한 번만 더 어머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아빠 말 들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퇴 기념 시계. 빛나는 시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는 내 35년의 자부심이야. 그리고 수연이도 내 자부심이야. 그 자부심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이 결혼을 막을 것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시계를 박스에 다시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시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이가 시어머니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가 예비 남편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민준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예비 사위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앉아.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 잘못은 아니지.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민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니? 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하시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셨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자기가 수연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세요. 수연이를 위해서?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수연이가 너무 소박하게 결혼하려고 해서 제대로 된 결혼을 시켜주려는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박한 게 뭐가 문제인데?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니? 네, 물론입니다. 저는 수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수연이를 계속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아? 아니요, 그건.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설득할 수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결혼 조건을 확실히 정하자고요. 결혼 조건? 네, 집 문제랑 여러 가지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제 만나자는데? 이번 주말이요. 민준이네 집에서요. 민준이네 집? 네, 어머님이 장인어른께 저희 집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민준과 함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의 마당도 넓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집이 넓으시네요. 그렇죠.
30년 전에 지은 집인데 관리를 잘해서 아직 멀쩡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정말 넓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좀 어때요? 넓죠? 네, 넓습니다. 수연이가 시집 오면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네. 이 집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 외아들인데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수연이는 서울에서 일하는데요. 집을 서울에 못 사면 일은 그만두면 되죠. 결혼하면 집안일 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부인 수연이는 대기업 팀장입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왜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죠. 일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요즘은 여자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것들이 문제예요. 일만 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은 왜 해요?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셔야죠. 민준 씨는 서울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저희를 모셔야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집에 묶어두고 자기 뒷바라지를 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사부인,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 취소하시게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수연이 받아주는 거예요. 33세 늦은 나이인데 고마운 줄 알아야죠.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받아준다는 표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절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준이가 좋은 신부를 만난 겁니다. 뭐라고요? 제 딸은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합니다. 나이가 33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확실히 합시다. 집 문제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세요, 이 집 시가가 10억이에요. 그게 왜요? 우리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신부 측도 그에 상응하는 걸 내놔야죠. 상응하는 걸요? 네, 최소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현금 10억을 주든지 해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전세자금 7억 5천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7억 5천? 그건 너무 적어요. 우리 아들이 10억짜리 집을 상속받을 건데 수연이는 고작 7억 5천이라니. 하지만 그게 제 능력의 최선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사부인, 결혼은 집과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겁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목소리 낮추라고요? 지금 사부인이 제 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연이 능력은 인정하지만 집안 배경이 부족해요. 집안 배경이요? 네, 엄마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최소한 돈으로라도 보상해야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제 가족을 이렇게 평가절하 하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노후 문제요. 또 노후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죠. 혼자 사시잖아요.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누가 돌봐드려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긴요. 결국 수연이한테 짐이 되는 거죠. 저는 딸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뭔데요? 사돈이 가진 서울 외곽 아파트요. 그거 미리 수연이 명의로 돌리세요. 네.
나중에 정태 씨가 재혼하시거나 하면 재산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재산을 미리 넘기라고요? 사부인, 그건 제 재산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연이 외동인데 어차피 수연이 거될 거 아니에요? 미리 넘기세요. 안 됩니다. 왜요? 혹시 정말 재혼 생각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수연이랑 결혼하는데 장인 재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왜요? 사부인은 제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짐으로 취급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저는 수연이를 봤습니다. 수연아, 가자. 아빠. 민준아,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민준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야. 가치관의 문제야. 저는 수연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수연이 나이에 다시 결혼 상대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훌륭한 여성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그 배우자는 사부인 아들이 아닐 뿐입니다. 뭐라고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쟤 때문에.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아빠가 이런 모욕을.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이요? 응, 결혼 전에 이 사람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저는 수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민준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준아, 미안하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제발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딸이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은 할 수 없네. 저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이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알 거야. 아빠가 왜 이랬는지.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저예요. 네, 사부인.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만나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있어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만나요. 양보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양보를?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로 갈게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이틀 후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아들 생각에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미안합니다. 사과라니. 이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동거는 포기할게요. 서울에서 신혼 살림 차려도 돼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양보하는 건가?
그리고 수연이 일도 계속해도 돼요. 제가 며느리 일 때문에 너무 간섭했네요. 그렇군요. 대신에요. 역시 조건이 있구나. 대신에 집은 꼭 사주세요. 전세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부인, 저는 집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대출 받아서라도 사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대출은 결국 젊은 부부가 갚아야 합니다. 제가 그 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갚으시면 되잖아요. 제가요? 네, 아파트 대출 사돈이 갚아주시고 명의는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면 돼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사부인,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딸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저는 이미 제 능력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 고작 전세자금이에요? 그럼 수연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니요? 네, 친구들은 다 집 사는데 수연이만 전세 살면 얼마나 창피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부인, 양보한다면서 결국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군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많이 양보했어요. 동거도 포기하고 수연이 일도 허락했잖아요. 그건 양보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요즘 누가 동거를 강요합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 다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것들이 문제라니까요. 전통도 모르고. 또 요즘 것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부인,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수연이 생각 좀 하세요. 수연이 나이에 다시 누가 받아줘요? 받아준다는 말. 저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누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사랑하고 존중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게 민준 씨가 아닐 뿐입니다. 그럼 파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파혼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퇴 기념 시계. 제 35년 헌신의 상징. 빛나는 시계를 손에 들고 저는 수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 수연이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저는 시계를 수연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은퇴할 때 받은 시계야. 아빠의 35년 헌신이 담긴 시계지. 네. 아빠는 이 시계를 내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어.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날 이 시계를 주면서 아빠의 자부심을 함께 주려고 했지. 수연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이 시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결혼은 할 수 없어. 아빠. 이 시계는 아빠의 자부심이야. 그리고 너도 아빠의 자부심이야. 아빠는 내가 무시당하고 짐 취급받고 받아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결혼하는 걸 볼 수 없어.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결혼하면서 계속 눈치 보고 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럼 됐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저 정말 민준이 좋아했는데. 수연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특히 시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무시하면 결혼 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네. 알아요. 그리고 수연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여성이야. 너를 존중하고 사랑할 사람을 만날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아빠가 보증해. 저는 시계를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 시계는 나중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결혼할 때 주마. 그때까지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고마워요, 아빠. 수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식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협박 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수연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빠, 저 요즘 마음이 편해요. 그래? 네,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빠가 옳았어요. 저 그렇게 결혼했으면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아빠는 기다릴게. 네, 아빠. 몇 달 후 저는 준비해뒀던 전세 자금으로 수연이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수연이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아빠,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래, 내 이름으로 샀어. 너무 감사해요, 아빠. 이게 아빠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거야. 작지만 내 공간이야. 수연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자기 집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수연이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예비 사위와 그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훌륭한 따님이네요. 저희 아들이 행운입니다. 행운이다라는 말. 받아준다가 아니라 행운이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집안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간섭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연 씨 일도 계속하셔야죠. 능력 있는 분인데 일을 그만두면 안 되죠. 저는 이 사람들이 수연이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가가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눴고 수연이도 행복해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서랍에서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퇴 기념 시계. 내일 수연이에게 줄 시계. 시계를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파혼하길 정말 잘했어. 지금 수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이니까. 결혼식 날 저는 수연이에게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수연아, 이거 받아. 아빠. 이 시계. 아빠의 35년 헌신이 담긴 시계야. 그리고 아빠의 자부심이기도 하지.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아빠, 감사해요. 수연아, 너는 이 시계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그 가치를 잊지 마. 네, 아빠. 잊지 않을게요. 수연이는 시계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존중하며 축하해줬고 수연이와 사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연이를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결혼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자부심을 지켰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행복해라.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실버로드와 함께한 이정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소탈함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무례함과 무시로 가득했던 예비시댁. 그리고 딸의 행복과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막았던 아버지의 용기. 때로는 결혼을 막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용기 있게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받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든 집안 배경이 부족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실버로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실버로드였습니다.